네, 금요일이면 만나는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시간입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늘 세 가지 중요한 재테크 뉴스를 가져오시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주제, 예금이자는 깎이는데 대출이자는 올라간다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금은 깎이는데 대출은 올라간다. 한국은행이 얼마 전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은행들이 바로 예적금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보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이 시중은행들은 즉각 이 수신금리를 낮추는 경향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11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는데 12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자 장사한다라는 비판을 의식을 한 것인지 시간차를 두고 이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 떨어뜨린 지 조금 있다 하긴 하지만 결국 낮췄네요. 얼마나 예적금 금리를 낮췄어요? 네, 지난 수요일 23일 기준으로 NH농협은행이 이제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에서 0.4%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적립식 예금 금리의 경우에는 최대 0.55%포인트, 청약 예금과 재형 저축 금리는 각각 0.25%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우리은행도 같은 날 우리퍼스트 정기적금 적용 이율을 연 2.2%에서 2%로 인하했습니다. 현재 다른 주요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반 시중은행들만이 아니겠죠. 저축은행들도 역시 수신금리를 내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축은행들이 수신금리 줄줄이 내리면서 연 4%대 금리의 상품은 이제는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65%로 집계됐는데요. 이달 초에 3.71%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현재의 최고 금리는 3.9%대 수준을 형성 중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니까 이렇게 예금금리를 낮추면 대출금리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사실 우리의 기대는 그러한데 이제 네.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23일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71%에서 6.11%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9월 말 3.64%에서 6.15%와 비교했을 때 금리 하단이 0.07%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네, 은행들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올리고 조금 얄미운데 대출금리는 왜 올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을 했던 이유 바로 가계대출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부동산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는 거꾸로 높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요즘 금융당국의 금리 개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대출금리 올린다. 여튼 수신금리, 예적금 금리 낮추면 은행 돈 맡기는 게 좀 매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몇 개의 고금리 상품들이 있어서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KB국민은행은 20만 좌 한정으로 최고 연 8% 금리를 주는 KB 스타적금 2를 출시했고요. 신한은행에서는 지난 6월에 선보였던 최고 연 8% 금리의 청년 처음 적금으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10만 좌 완판 이후에 20만 좌로 한도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이 막바지 고금리 적금 영업에 나서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시고 막차에 탑승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를 올린다. 첫 번째 주 잘 들었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세계 ETF의 수익률 1위는 K방산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와, 우리 K방산 정말 잘 나가는데 ETF 수익률이 1등이다. 요즘 정말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했잖아요. 상당히 이제 불안감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위험, 그러니까 불안감이 많이 조성이 되면서 방산주들의 실적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K방산, 타이거 우주방산 등 방산 ETF들이 공통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등을 대거 편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방산업계 실적, 전망 정말 좋은가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3분기 연결 지준 매출액은 2조 8,6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40%, 영업이익으로는 3,300억 원으로 190%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영업이익은 70% 증가한 1조 1,68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 속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적 분할 이후로 지난 17일 장중 39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말 경사 높게 급경사로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런데 현대로템도 대단하죠? 맞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올해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 영업이익으로는 17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로템도 지난 18일 장중 6만 8천 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역시 경신했습니다. 네, K방산 실적 전망이 이렇게 좋기 때문이죠. 지금 한화 자산운용이 우리 방산 ETF를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한화 자산운용에서 지난 9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플러스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 ETF의 상장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 심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초에 상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K방산 ETF 내년 초쯤에 상장될 거다. 어떤 종목들로 구성되나요? 네, 이 ETF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유일한 방산 ETF인 플러스 K 방산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K 방산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주요 국내 방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K방산은 올해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64%나 상승을 했습니다. 한화 자산운용은 미국 상장이 이뤄지게 되면 더 많은 외국인의 자금이 한국 방산 기업에 들어오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플러스 K방산 ETF는 정말 인기가 대단했는데 이번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우리 K방산 ETF는 흥행을 좀 거둘까요? 네, 일단 국내의 방산 기업들이 호실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K방산 ETF 수익률이 세계 1등을 달리고 있어서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최근에 국내 증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K방산 ETF가 수익률 1위에 오르게 된 것은 외국인이 방산 종목을 쓸어 담으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 K방산 ETF의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방산 종목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K방산 ETF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가 크게 됩니다. 두 번째 주 잘 들었고요. 세 번째, 마지막 주제는 뭐예요? 네, 세 번째로는 상당히 재미있는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네, 재미있는 이슈. 맞습니다. 네. 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돌풍, 유행을 이끌고 있는 이슈를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예. 아파트 열풍입니다. 아파트 요즘 대단하다고 합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 네. 맞습니다. 이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미국의 가수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노래 아파트인데요. 이 노래는 한국의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게임이 모티브입니다. 실제로 두 손을 이렇게 위아래로 교차하는 게임을 재현하고요.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아파트를 다 같이 부른다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큰다니? 얼마나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인기가 정말 얼마나 좋냐면요. 이 아파트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5일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유튜브 조회수 무려 1억 뷰를 돌파를 했습니다. 음원은 국내 음원 사이트 퍼펙트 올킬을 달성했고요. 스포티파이 기준으로는 글로벌 톱 50 1위를 비롯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0여 개 국가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스포티파이 차트에서 국내 여성 솔로 가수가 1위에 랭킹된 것은 로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가 뜨거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유튜브 조회수 1억 뷰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세대 아파트는 윤수일이에요. 네. 40년쯤 전에 나온 노래인데 그 노래도 요즘 인기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윤수일 씨 아파트 역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브루노 마스인가요? 재건축 대박 축하드립니다. 이런 재치 있는 댓글도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 열풍 정말 대단한데 로제가 소속된 게 YG 엔터테인먼트죠. 뭐 주가도 뛴다면서요. 맞습니다. 음원 유통사인 YG 플러스의 주가 역시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네. 네. 오늘은 상승 거래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잠시 소폭 떨어진 상태이긴 합니다만 지난 18일 발매된 이 아파트의 인기에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YG 엔터뿐만 아니라 엔터주 전반적으로 바닥을 딛고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방산에 이어 K-팝, K-엔터까지 대단합니다. 이런 인기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똑똑한 재테크 라이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니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